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보고 왔는데 그거 오늘 같이 공유하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거 해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느꼈던 거랑 같이 이렇게 좀 공감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가장 효율적이려면 제가 배치 조금만 바꿔도 되겠죠? 네. 혹시 눈이 나쁜 사람은 좀 앞으로 오시고 이게 판서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 주로 여기 쓸게요. 왜냐면 여기 쓰면은 저쪽이 너무 안 보이고 여기 쓸 건데 여기가 안 보이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도 만약에 너무 사이드에 있다 그러면 의자를 옆으로 당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옆으로 좀 당겨서 붙여서 네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네네 편하게 당겨서 같이 라인 네 그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배치 좀 바꿔봤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어색하지 않게 시작할 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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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어색한데? 인사하셨어요? 네. 이분 옆에서 못 듣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이분 옆에서 못 듣겠다. 이분은 앞뒤로는 자리를 바꾸시고 사이사이에 빈데 혹시 가방 넣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 앉을 수 있게 좀 치워주시고 옆 사람을 보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좋은 시간 되겠죠? 제가 강의해보니까 똑같은 강의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강의가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사람 있고 똑같은 강의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자보다는 전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온 이 시간에 하나라도 얻어갈 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해서 남들이 제 또래들이 버는 연봉을 한 달 정도에 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은 이 일이 갖고 있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생각하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업을 이제 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내가 방향을 좀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어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할 때 영감이라는 단어예요. 영감. 이렇게 뭔가를 듣고선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시켜 보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적용시켜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씨앗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얻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얻고요. 어떤 사람은 책에서 얻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강의에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영감 하나를 얻는 시간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들을 준비 되신 거죠? 네. 할 준비 됐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냐면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부터 출발하면 되게 좋겠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거 제가 어떤 정말 유명한 강사님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저도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거 공감하세요? 네. 옛날에는 더 어렸을 때 죽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타임즈에 이번에 저 얼마 전에 실렸는데 이제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43살? 맞아요? 140살을 넘게 산다고 타임즈에 실렸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오랜 시간 살겠죠? 저희는 특별하게 별일 없으면 몇 살까지 산대요? 한 120살까지. 그리고 한 100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깨우는 있어?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약을 투여하고 뭘 어떻게든 깨우네요. 왜냐면 우리가 오래 살수록 그 병원들 혜택을 받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두 번째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걸 또 하나 안다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사람은 태어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해도 맞을까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선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걸 잘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이제부터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 꼭 필요한 선택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왔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 때문에 만들어진 거 맞죠? 그러면 나는 지금의 나한테 너무너무 만족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세요. 너무 잘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해왔던 선택이 굉장히 옳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과거에 어떤 선택에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오류가 있었겠죠? 근데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뭐 때문에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서부터 해왔던 선택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그놈 말고 이놈 말고 그놈 말고 내가 하필이면 그놈한테 꼬이면 넘어가서 뭐 이런 느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내가 지금의 이 사고방식 그대로 다 가지고 지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랑 살았던 그 시간까지 다 기억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한다는 분이 선택을 하시겠죠? 한다는 분이 계신다면 되게 괜찮은 사람을 내가 잘 선택한 거죠. 근데 아니란다면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이 수준이 올라온 거죠. 뭐 나랑 맞는 게 옛날에는 외모를 봤는데 이제 외모가 아니었구나 살아보니까 이제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구나. 성격을 맞다고 생각했는데 야 성격만이 다가 아니구나. 취미도 같아야 되구나. 나는 정적인데 저 사람은 동적이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나는 그래도 하루에 소주 2병씩은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럼 좀 비슷한 주량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쌓인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하게 됐을 건데 앞으로의 선택에서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친구도 선택하는 거, 내가 무언가 먹고자 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 다양하게 있는 건데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만 만약에 뽑아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이라고 하는 건 아마 피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사니까. 만약에 공산주의라면 굳이 이럴 필요 없을 거죠.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 일 안 하는데요? 남편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일 안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하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필요한 돈과 내가 필요한 시간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머니와 타임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면 시간과 돈은 어느 나라에서도 다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분 계세요? 저는 제 시간 필요 없어요. 24시간 나무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계속. 누구나 다 시간과 돈이 필요할 거예요. 도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도우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과 시간을 버는 방법이 일이라면 여러분 왜 돈과 시간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벌고 싶어 할까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끝까지로 만약에 간다면 마지막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과 시간을 벌고 일을 하고 하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한대. 행복하고 싶어서. 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왜 시간을 나한테 많이 주고 싶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싶어서. 왜 아이를 키워요? 아이 때문에 행복하니까. 왜 일을 해요? 일이 행복하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친구 왜 사귀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왜 밥 먹어요?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행복이죠.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정리하고 우리는 왜 살까?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을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마지막은 뭘까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자들도 정의한 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통계를 낸 거라면 우리가 이걸 알고 가면 좀 더 좋겠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면 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욕구인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요소, 우리가 그걸 행복의 6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성공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는 그 폴 제이 마이어라고 하는 백만장자, 20대부터 백만장자가 된 분이 계세요. 성공학 책의 1세대 주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6가지 정도가 다 필요하지만 6가지는 핵심이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대로 살고 있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 하나를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네, 맞아요.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한 건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건강이 1순위래요. 건강. 그리고 또 만약에 무언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대요. 가족 간의 관계 깨지잖아요? 행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게 성공학 강의라고 하는 걸 해드리는 건데 이런 가족 간의 관계보다 관계처럼 또 중요한 건 친구래요. 친구.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행복해진대요. 만약에 내가 뭐 정말 몸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몸에 딱 들어가는 드레스에 내 몸이 딱 맞는 드레스를 입고 정말 높은 하이힐을 신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예뻐. 나는 어디에 사냐면 무인도에 살아.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인도를 이렇게 걸어다니고 진짜 정말 행복할까? 미쳤다는 기준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있으니까. 누가 해줘야지 미친 건데 나 혼자 있으면 미친 것도 아니죠? 정상적인 거야. 나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돈과 시간을 벌 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돈과 시간을 버는데 건강을 해치면서 돈과 시간을 버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고. 내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가면서 돈을 벌고 있나? 시간을 벌고 있나? 그럼 어쩌면 모순에 빠져 있는 거고. 내가 친구들을 다 잃어가면서 돈을 벌고 있나? 돈을 벌면 벌수록 적이 생겨.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갖고 무언가를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이 삶에서 실패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왜 부자들이 돈을 내고 카네기 인간관계 스쿨을 배우고 7가지 스쿨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몇백만 원씩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위험 요소를 낮추고 살아가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배우죠? 왜 안 배우냐면 돈을 버는데 너무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내가 저녁 되면 퇴근해서 밥 먹고 자기 바쁜데 내 자기 개발을 하려고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거기에 돈을 쓸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고 그래요?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버는 이유 중에 저도 하나가 배우려고 벌어요. 다양한 경험, 취미를 해보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필요한 거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 돈만 있다고도 안 돼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일도 해볼 수 있어서 돈과 시간은 또 행복에 되게 중요한 요소더라. 만약에 4번째 정리해본다면 건강, 가족, 친구,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면 이거는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돈이죠. 돈. 경제적인 부분. 돈이 없는데 행복 지수를 봤더니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라. 만약에 돈이 없는데 행복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요? 다 돈이 없는 나라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으면 나도 괜찮아. 돈에서는 해방이야.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인데 나만 돈이 없으면 그게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내가 타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가. 똑같이 굴러가고 속도도 비슷해요. 뭐 신호 걸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신호에 서봤는데 쟤는 반짝반짝 엄청나고 나는 뒷코 타고 있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오는 박탈감이 상대적 박탈감,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돈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일어나죠. 부부들 중에 싸우는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돈이죠. 이유가 뭘까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못 얻을 때 행복감이 떨어져요. 내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유학인데 내가 우리 형편에 절대 유학을 못 보내. 그럼 그 정말 행복하지 않겠죠. 내가 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보신다면 필요하겠다. 5번째 직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대. 이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직업의 가로를 열고 어떤 일이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골랐는데 그 직업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정말 단순 노동 반복이야.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참 어렵겠죠. 어떤 일은 내가 그 일에 도전할수록 계속 배우고 깨닫고 계속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되게 행복하겠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를 때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다, 얻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성취감을 주는 일이 되는 거죠. 6번째. 이 6번째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책에서 표현이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영이 맞겠죠? 종교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 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내 마음을 유지시키는 경, 내가 내 첫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 있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는 이게 또 행복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그 마음이 변했을 때 내 자신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힘들어졌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6가지가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6가지 요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삶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돈과 시간을 얻는 건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직업을 갖는 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의식적으로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면 자기 잘 몰라요. 왜 바쁜지. 언제까지 바쁠 거예요? 자기 언제까지 바쁠 건지 몰라요. 근데 왜 일하세요? 남들이 일하니까요. 왜 자영업 시작하셨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왜 커피숍 하세요? 커피숍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왜 닭집 하세요? 아니 퇴직하고 다 작집하던데요. 왜 직장 다니세요? 아니 대학 나가고 직장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과 시간을 벌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이건 거죠. 왜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골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운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선택을 이제부터 이 조건으로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돈과 시간을 벌 때 건강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 좋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네 번째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는 거냐, 5번째가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일이냐, 6번째가 그 일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일로 돈을 버는데 나쁜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어. 양심에 계속 가책이 들어. 내가 그 일을 계속하면 무언가 예쁜 꽃을 키워요. 예쁜 꽃을 키워서 어딘가에다 주면 그럼 나는 돈을 받아요. 난 예쁜 꽃만 키우면 돼.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꽃이 양귀비야. 그죠? 나는 몰랐어 사실.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가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
자, 그러면 돈과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럼 세상의 일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죠. 그거를 그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쓰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수많은 나라의 경제 흐름의 지침서로까지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셨죠? 네. 그 책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구조, 경제 흐름에는 4분면이 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면, 돈과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고른다면 우리는 결국엔 어디에서 고를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4가지 중에서밖에 고를 수 없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베스터라고 불리는 직장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다. 두 번째 직업군은 셀프 인플로이라고 부르는 자영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인베스터라고 불리는 투자가들 직업군이 있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불리는 자기 사업, 자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있다. 이 4가지 구조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직업의 4가지 구조, 이걸 그래 경제 흐름 4분면이라고. 이 안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과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정리되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생각해야 하는 거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되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가 선택하는데 좀 더 올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의 메인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만 한 8년 한 것 같아요. 8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강의만. 그래서 단순하게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인플로이는 누군가에게 고용되다.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해주고 그 시간만큼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봉급생활자, 급여생활자, 직장인, 셀러리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분들은 자기가 벌고 싶은 돈과 시간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벌 수 있어요? 회사가 정해놨어요? 회사가 정해놨죠? 그죠? 연봉, 후봉.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회사가 정해놨어요? 회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때? 맨날 그만두고 싶어하는데 그만 못 두는 이유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만둘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 셀프 인플로이예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셀프 인플로이, 자기를 고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고용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나를 고용하자. 내 거 하자, 내 거.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모았던 퇴직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치킨 가게 차려가고 치킨 가게 오너가 되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커피숍을 차리고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전문 직업을 갖는 사람들 셀프 인플로이예요.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니까.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갖는 전문 강사, 전문 직업을 갖는 의사, 뭐 전문 직업을 갖는 변호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셀프 인플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셀프 인플로이 이쪽 직업은 자 보세요. 돈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죠? 또 시간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여유롭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직업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과 시간을 동시에 버는 게 어려운 구조예요. 만약에 내가 커피숍 하나 열었는데 돈을 투자해서 3억 투자해갖고 그 커피숍에 하루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정말 딱 한 명이야. 그러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돈은 못 벌어요. 시간은 어때요? 자기 시간은 엄청나요. 근데 그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왔어. 1000명씩만. 그러면 내가 돈은 벌어야 못 벌어요? 벌어요. 시간은요? 없어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자영업이에요. 전문 직업 종사자 비슷하죠? 만약에 내가 의사인데 열심히 수술을 해서 명의가 되면 나한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사람들 수술하는데 하루 종일 하죠? 어떻게 시간은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열심히 수술하다가 드디어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수술을 하는데. 나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니까 돈이 떨어져요. 내 시간이 거꾸로 많아져요. 내가 누군가를 변호사가 돼서 변호하는데 내가 변호를 잘하면 돈을 버는데 내 시간이 없어져요. 그 변호 준비하느라. 근데 만약에 내가 변호에서 실패해갖고 와, 저 변호사 맡기면 무조건 저 해소야. 그러면 돈 못 벌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셀프 인플로이 구조라고. 이 왼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무려 95% 정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의 일을 하거나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돈에 묶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95% 분야에서 선택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게 정리되시면 나머지 이 오른쪽에서 몇 프로 정도가 일한다는 거예요? 5% 정도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인베스터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인베스터는 투자가죠, 투자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내가 잘 때도 일하니까 그 자본이 일해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인베스터 구조라고 해요. 이 구조에서 만약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한 명만 불러보세요. 투자가 중에.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투자가죠?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시간당 돈을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죠? 자기는 무언가 자기 자본이 투자를 해서 자고 있을 때도 전 세계에서 그 자본이 일하면서 소득이 들어오는 투자가거든요.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가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돈 없는 사람들이 투자는 개미 투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자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사실은. 이쪽에서 정말 내가 투자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자기 퇴직금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일로 투자하거나 만약에 자기가 여태까지 장사했던 거 싹 모아가지고 투자했어요? 근데 그 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 투자가 쪽은 누가 제일 많이 도전하냐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해서 성장시킨 사람이 투자가 쪽이 많이 도전해요. 왜냐면 이쪽은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시스템 오너. 시스템을 소유하게 된 사람. 이쪽은 자본이 일을 하는데요. 이쪽은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나 대신 일해요. 예를 들어 삼성의 오너, 뭐 롯데리아의 오너, 뭐 아딸떡볶이 오너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일해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면 소득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파트는 너무 좋은 파트 맞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만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구조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장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투자 쪽에 참여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시스템에 소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또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또 투자해 보는 거죠. 이번에는 굉장히 잘 됐어. 한 10배 정도 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증식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구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더라. 그러면 95%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에서 돈을 벌고 한 5% 정도는 자기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가 쪽에서 돈을 버는데 이 전 세계 돈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전 세계 돈의 약 95%는 어느 쪽에서 돌고 있어요? 이쪽에서 돌고 있고 전 세계 돈의 약 5% 정도는 어디서 돌아요? 이쪽에서 돌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 확률상 부자는 왼쪽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오른쪽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오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부에 95대 5로 나눠졌다가 이제 어떻게 점점점 96대 4, 93대, 97대 3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나중에는 99대 1로 변한다잖아요. 자, 지금 부동산은 이미 99대 1로 변했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분야를 선택해 보시겠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8년 동안을 이 4분명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하나도 안 지겨.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이걸 알아들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보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 팔자에 내 주제에 그냥 뱁새는 황새를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랬고 또 뭐야? 아무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막 가로막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 우리 어머니들부터 할아버지들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내 주변에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잘 안 꿈꿔요. 왜냐면 버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 나 빼놓고는 10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항상 뭘 꿈꿔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찾아서 꿈꾸죠. 이게 여러분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인생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환경이 잘못 보이면 아이 보내놓고 항상 모임을 갔던 5명의 엄마들이 있어요. 항상 커피 마시면서 무슨 얘기해요? 연예인 채 수출했는데 뭐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워. 비싼 데 가서 한것 같지 않아? 부터 시작해서 누구 남편 있잖아. 뭐 막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이런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해. 또 뭔가를 배우고 와가지고 그 4명의 엄마한테 항상 어울렸던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달라서. 나랑 달라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싫어요. 왜 안 좋을까요? 배 저 아파요. 사람이 잘 된다는 건 이거로 우리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표현해요? 뭘 해보려고 할 때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마 그거. 누가 하다 망했고 누가 하다 안 됐고 누가 하다 막 근데 이미 했다고 시작하면 뭐 어떡해요? 아씨 그럼 뭐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내가 가까운 사람이 좀 더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야 할까 말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나 시작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태도에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정리가 되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필요성은 전 세계 한 74% 이상이요. 자기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돼요. 왜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처음부터 많지 않잖아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전 세계 74%예요.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자기 사업을 하는 방법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자기 사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책에서 표현하는 게 비즈니스를 시작해라, 창업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무언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내서 그 아이템에 자본을 들여서 그걸 구조화시켜갖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창업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자본,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인맥, 그리고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지, 그리고 기술력,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창업의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0.1% 될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계속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100%가 다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00%는 성공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게 어렵다면 시스템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내가 누군가가 만든 시스템을 자본을 들여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저는 뭐 드롭탑 커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모래. 이 비즈니스는 드롭탑 커피 시스템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두 번째 방법 내가 못 만든 거라면 내가 그 드롭탑 커피 시스템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매각한다, 매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베네라는 시스템 어떤 오너가 만들었던 건데 이걸 자본가가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 사람 더 이상 커피라고 하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도 만들어진 시스템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이제부터 나한테 권리소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본이 필요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직까지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나는 돈이 정말 많다.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직까지 많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 돈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붙이죠? 이자를 받아도 돈이 붙잖아요. 2%씩만 올라가도 얼마를 버는 거예요? 뭐 몇천억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요. 세 번째 방법.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책에 써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표현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량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내가 뭐가 가능하다? 무자본으로 무경험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워가면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많은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백만장자가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가 어디로 알고 계세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팅이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예요. 그런데 왜 내 옆에는 백만장자 없어요? 성공하면 여러분들 옆에 잘 안 살아요. 돈을 많이 벌면요, 이 타켓이 돼요. 이렇게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요. 서울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죠. 그렇게 옮겨야지 이제 이게 타켓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돈이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안 사는 뭐 두 번째 이유는 성공하면 나를 안 만나는 걸 거예요. 하도 이렇게 성공하면 해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대로 사실은 다양해요. 농담했지만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비즈니스 파트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돼야지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나는 왜 비즈니스 파트에서 일해보려고 마음먹는데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95%는 5%의 돈을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나 투자가 쪽은 무려 95%의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투자가가 될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파트에 성공하면 투자가 쪽으로 넘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파트를 성공하려면 내가 기술과 자본과 인맥과 여러 가지 가지고 창업에 성공하거나 0.1%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본을 열심히 모아서 죽기 직전에 체인점 하나 인수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골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해보거나 이걸 구축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성공하면 우리는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고 74%의 어떤 성공자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돈과 시간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것이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행복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르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까 행복을 고르는 내가 건강해지는 일이냐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일이냐 가끔 가족들과 안 좋아지잖아요. 이거 오해하는 거죠. 그 가족들이 이 사업을 오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 가족 내 편이 되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일이냐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내적 성장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읽은 책의 숫자와 그 사람이 교류한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사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거죠. 책을 읽는 이유도 사색하려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이유도 사색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그 책과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걸로 이해해서 느껴가지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만남, 의미 없는 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것도 비슷하죠?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제 느낀 거를 표현하는데 이걸 내 걸로 소화시키면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깨달은 거를 빨리 받아가는 거고 또 이제 이걸 내 걸로 그냥 너무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또 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과 또 안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제 말의 주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냐면 이런 구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 꼬시는 거 아니야?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불법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영업 아니야? 뭐 한물 간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얘기를 왜 하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직업을 만났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일 중에 돈과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내가 기왕이면 성공자가 많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자본과 어떤 능력이 없는 구조라면 평범한 사람이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걸로 백만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산업 분야가 만들어졌다. 다른 거보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인식이 정말 높지 않냐면 다른 분야 한번 보세요. 다른 분야는요, 그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어요. 자기 사업도 체인점도 역사 굉장히 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이제 몇 년 됐어요?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